이건 자명해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선거철이 됐는데 이 선거는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거를 할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놓고 솔직히 설명해놓고 선거를 해야지. 이재명의 자서전을 보시면 이재명의 자서전 저 내용을 내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네. 3번 읽어봤어요. 네. 봤더니 딱 3가지예요. 뭐냐? 첫째, 주한미군 철수예요. 네. 자, 여기 현재 네, 하나 네, 갔다. 현재 하나 갔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예.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아니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봉규 박사님. 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 그건 뭐 네.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그건 민주당 애들도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건 쟤네들도 알 거예요. 아 민주당 애들도 아는데 네. 일부 그러니까 이 주사파 네. 그다음에 간첩들이 이제 그걸 주장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반대를 못해서 질질질질 끌려가지만 속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면 네. 우리는 죽는다. 네. 뭐 이제 우린 북한에 맥힌다. 네. 이걸 민주당 애들도 알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알아요. 아. 이재명이도 알아요. 근데 왜 이재명이가 아니, 왜 근데- 책에다 이래 써놨을까? 근데 이재명이 네. 저거를 주장해야 자기의 정치 생명이 있고 아하. 자기가 민주당을 접수할 수 있다고 믿고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재명이는 간첩이라고까지는 표현 못 하는데 네. 거기까지는 제가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주변에 네. 포섭되어 있다. 그걸 강한 의심을 가지고 아. 있는 게 북한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갔었는데 북한은요 제가 여러 군데서 정확한 정보를 들은 건데 그건 목사님도 들으셨을 네, 겁니다. 네. 유력한 정치인이라든가 네. 정광훈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가 아니더라도 네. 목사. 왜냐하면 목사들은 성도가 몇백 명은 되잖아요. 네. 몇백 명의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사람. 그다음에 언론인이 네. 북한을 방문하면은 무조건 약점을 잡거나 매수를 하거나 포섭을 합니다. 그거는 100%예요. 네. 그러면 내가 당하는지 모르고 포섭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는 결국 알게 돼요. 그러면 이재명도 그때 사진이 여러 장이 나왔는데 네. 이재명이 갔을 때 미녀 안내원 같은 사람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여러 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사진만 그게 나왔겠느냐? 저는 네. 강력하게 의심하는데 이 뭔가 약점 잡혔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십시오. 네. 뜨는 정치인인데 성남시장 그때 성남시장 때 좌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제가 한참 그때 방송할 때인데 네. 이재명이가 나중에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더 전이에요. 성남시장 처음 할 때. 네. 그러니까 우파들은 이재명이가 누군지도 모를 때 예를 들어서 좌파 유명한 평론가들 있잖아요. 김갑수 이런 애들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게 몇 년 후 되니까 네. 이게 경기도지사 되고 이야. 몇 년 후 되니까 야당의 대권 주자가 되더라. 이야. 이런 얘기. 그거는 그 전서부터 이들은 계획이 있었다. 네. 이재명은 다시 말해서 바지 사장으로 포섭 당한 거다. 네. 그걸 위해서 정진상이도 투입돼서 네. 정진상이가 이재명을 캐스팅해서 네.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만들고 이 무명의 변호사를 성남시장으로 만들고 네. 이 사람을 기지를 보고 말하자면 이제 캐스팅해서 그 왜 아이돌 훈련시켜서 키우듯이 네. 이재명을 키운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뒤에는 저는 북한과 이 종북 세력과 중국이 네. 뒤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요즘 그 농담으로 또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하는 말이 북한을 10번 이상 갔다 온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이렇게 말한대요. 아빠 왜 이제 왔어? 자, 현지 저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이른바 미인계 네. 함정을 파는 네. 거, 네.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기본이라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선전수법. 예, 목사님 그러니까 안 가셨죠 북한에? 저는 못 갔죠. 안 가시길 무서워서 못 갔어요. 가슴 당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그 사연으로 네. 북한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건 제대로 좀 교육 잘 시키고 보내야 될 네.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네. 아까 이제 우리
저 이봉규 대표가 그 이재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한 말씀만 보탤게요. 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뭐 학교에서 좀 일진 네. 하고 좀 놀면 그렇죠. 그 걔는 오히려 점잖고 싸움을 별로 안 해요. 맞아요. 그 따라다니는 것들이 그렇게 행동대원. 그렇지, 행패가 심해. 행동대원. 실제로 싸움도 잘 못하면서 맞아요. 먼저 막 나서서 설레발치고 네, 네. 분위기 잡고 막 그러잖아요. 네. 삥을 뜯어도 걔네들이 뜯거든. 오 박사가 좀 당했구나. 일진의 그 사건 아니에요? 아니, 뭐, 예. 네네. 저는 이재명이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는 제대로 인연교육 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지. 예, 근데 하여튼 그쪽에 휩쓸렸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여튼 설레발은 더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그 북한과 통하거나 또는 상당한 정도 거기도 족보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종북 주사파 진영에서 족보가 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설쳐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이 중심에도 못 간 사람이니까 어쨌든 설레발을 쳐도 하여튼 뭐 소란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네. 저는 이 이재명을 그 정동영이 밑에서 그 부대변인 할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네. 봤는데 아. 이 사람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세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답니다. 예, 물론 출세를 위해서 우파로 전향할 생각까지는 못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니, 종북 우파 대통령 시켜준다면 예, 하는 종북 놈이야. 주사파 진영 안에서는 네.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저는 종북 주사파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념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굉장히 연구 많이 하셨네요. 예. 연구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총선을 해야 되는데 총선을 할 때는 그 상대자가 누군지를 알고 국민들이 다 공개를 해서 알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의 그 자서전의 제1번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자,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요즘 철수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요즘 철수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요즘 철수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럽니다. 다행입니다. 여기 찬스다. 자, 그런데 선거철이 되니까 요걸 딱 덮어놓고 있거든. 이거는 사기 선거 아닙니까? 사기 선거. 두 번째, 이재명의 자서전의 두 번째 주장이 뭐냐? 연방제 통일이거든요. 연방제 통일하면 일단은요, 한국의 교회는 다 없어져 버려요. 네. 이 박사님, 네. 기독교인이죠. 예.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 그건 뭐 예? 말하나 뭐나 예. 큰일 나는 거죠. 네. 예. 북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박사님은 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연방제 통일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연방제라고 하는 게 네. 일국가 이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또는 조선인민민주주의라는 나라 이름은 하나로 같이 쓰고 지방 정부로 두고. 예, 마치 네. 저 파란색 한반도기처럼 네, 네. 쓰되 북한은 지금의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연방제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북한이 먼저 무너지거나 망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진짜로 두 체제로 그냥 가자고 하면 좋은데 네. 저게 그래놓고서는 야금야금 우리 대한민국을 잠식할 거라고요. 이게 45년에 해방돼서 네. 48년에 대한민국 건국될 때까지 과정이 네. 딱 그랬어요. 그렇죠. 북한은 김일성이가 확실하게 정권 잡고 그리고 남한은 네. 절반은 박헌영 공산당 세력.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남한에서도 가장 이 세력이 적었던 세력이 이승만 세력이에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은 가장 뛰어났지만 세력은 맞아요. 가장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여운형이보다 적었어요. 18%밖에 안 돼요. 김구보다도 적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으로 이걸 다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건 그때 45년, 48년 상황을 다시 재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네. 자본주의를 다 멸망시키고 공산주의 체제로 세계 혁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세계 혁명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연방제라고 하는 것을 내놨고 이게 김일성이가 먼저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김대중이가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최고의 언론인이시니까 혹시 그
아실 줄 알고 제가 물어보겠는데, 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청와대에서 예. 그 파주 일부하고 개성 일부를 엮어서 제3의 국가를 만든다 하는 그 설계도가 누구에 의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가 국방과 외교는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남북한은 행정 지방 정부로 두 개를 둔다. 네. 그러면 국방과 외교를 개성 일부하고 파주 일부를 엮어서 제3의 국가를 만들어서 국방과 외교를 거기다 두면 그거는 뭐 대한민국이 뭐 그건 뭐 근데 이제 네. 그 구상은 네. 김일성이하고 김대중이가 먼저 시작을 했고 아. 그다음에 노무현 때는 그게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노무현의 평화수역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문재인이가 네.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보면은 네. 노무현이가 좀 일찍 그걸 시작했어야 되는데 임기 다 끝나갈 무렵에 김정일이 만나고 이거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지는 대통령이 되면 그거부터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이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정상회담이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나는 일부터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구체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노무현표 개헌론이라는 걸 불쑥 내놨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저지를 시켰지만,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을 보면 말이에요.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다 네. 계획이 있어. 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왜 잡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네. 이들이 정권을 잡은 이유는 대한민국을 적화시켜서 북한 체제로 종속시키자. 네. 북한에게 흡수당하는 한반도를 만들자. 이게 그들의 목표고. 그렇죠. 그걸 정권을 잡으면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정권을 잡아도 이걸 네. 왜 잡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 네. 이를테면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정권 잡는 이유는 종북 주사파와의 이념 전쟁에서 최종적 궁극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더 적극적으로는 북한의 노동당 정부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려야죠. 네. 예.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고 김정은 세력을 멸종시켜서 자유통일을 한반도 해야 전체를 자유통일시키자. 이게 목적이다. 그렇죠. 정권을 잡는 목적이 그렇게 분명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 정권을 잡았냐? 네.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적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연방제 보면은요. 네. 이제 적극적 의미의 쟤네들이 북한에서 노리는 연방제도 있지만요. 소극적으로 해도 쟤네들이 먹는다고 보는 게 연방제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도 네. 선거를 한다고 칩시다. 네. 아주 자유선거를 그래 대한민국 남한 쪽에 입장을 들어서 그래 오케이 자유선거 네. 자유선거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집니다. 먹혀버리죠. 그냥. 자유선거 해도 지는 게 네. 북한은 거의 뭐 90% 이상을 저 공산주의 쟤네들로 찍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한 30% 이상이 이 좌파 성향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네. 그러면 저쪽 동조에서 왜냐하면 한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 그래 이판사판 공산주의로 가보자 이러고 투표를 한다고. 네. 그거를 믿고 적극적인 의무로 남한을 먹는 연방제 통일도 있지만 네. 자기네들이 져주는 척 네. 다시 말해서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가면서 노태우가 직선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체육관 선거를 안 해도 선 투표로 해도 내가 먹는다. 아. 계산이 나왔거든. 네.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투표로 해도 우리가 먹는다.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깔고 네. 그러나 결국은 먹게 돼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그러니까 먹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해도 먹을 수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건국사 이제 75년 동안에 북한 김일성이가 끝까지 주장한 게 뭐냐? 첫 번째가 이제 고려 연방제지 않습니까? 예. 고려 연방제는 거기 조건이 붙었어요. 고려 연방제를 해서 남북한을 한 나라로 만드는데 첫째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두 번째 보안법을 철폐하라.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이게 국가를 하나로 만들자. 근데 그걸 우리 대한민국은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주한미군 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또 보안법은 있어도 괜찮다. 일단은 나라부터 하나로 섞어보자.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인데 여기에 걸려든 사람인지 오히려 주도한 사람인지
김대중이가 걸려들었거든요.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봐야죠. 걸려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김대중 가서 3대 대통령이 사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사인까지. 이게 저 사인한 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김대중, 김정일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하여 사인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이게 결국은 말만 바꿨지 이게 고려 연방제하고 같은 거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고려연방제를 바로 갖다 대려니 김대중이 입장에서도 맞아요. 간신히 정권 잡고 네. 더구나 김종필 세력하고 간신히 손잡고 간신히 됐는데 그거 갖고 바로 갖다 대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마 야 그건 너무 세다 천천히 하자 네. 이런 절충 끝에 낮은 단계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똑같아요. 네.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통일란이 있습니다. 통일란. 5번째로, 6번째로. 이 통일란이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선언, 그 다음에 4.17 판문점 선언 및, 그 다음에 평양 공동선언,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이게 정강 정책이거든요. 예. 정책인데 이게 왜 잘못되느냐? 제가 헌법학자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사기라는 거야. 왜 사기냐? 여기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위에 여기 근거를 뭐냐면 7.4 남북 공동성명 이걸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박정희 때가 이후라기가 평양 가서 이거 비밀로 미국도 모르게 비밀로 가서 맺은 거 아닙니까? 네. 갔다 와서 이제 박정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후라기가 보고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는 거야. 이따위를 만들어 왔냐고. 7.4 공동성명 뭐냐? 이게 뭐냐면은 통일은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이게 7.4 공동성명에 네, 들어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쟤들이 써먹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봐라. 7.4 공동성명이나 그 후에 뭐 6.15 공동선언이나 그 내용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써먹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저 정당이 만약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중에 6번 통일정책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은? 이 사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리고 저기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는 이제 네. 노태우 정부 때 네. 해결된 건데 그거 하고 네. 그 이후에 6.15, 14, 뭐 네. 4.27, 9월 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이제 남북기본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 남북기본합의서는 미국과의 그 사전 조율을 다 거쳐서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을 적대적이지만 동시에 대화의 상대이기도 한 네. 이런 이중적 성격을 인정해 준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예요. 네. 그런데 그거 하고 네. 김대중이가 만든 6.15 또는 네. 저 노무현의 14, 네. 그다음에 4.27, 9월은 네. 문재인 네. 이자들이 만들어낸 것은 네. 우리가 9.19 남북 군사 합의문에도 나타났듯이 완전히 우리를 무장 해제하고 북한한테 갖다 바치기 위한 네. 전 단계의 합의들이에요. 참 그러니까 저거를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쭉 다 남북 간의 합의서니까 하고 네. 7.4부터 쭉 열거할 수 있지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7.4와 남북기본 합의서 그리고 네.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낸 거는 완전히 네. 차원을 달리해서 구별해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